네, 비상등이 켜지면서 시동이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Able to live. Able to love. 안녕하세요, 더블로블팀입니다. 아주 핫한 차량을 제가 시승기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승차가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소렌토 시승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차량입니다. 기아자동차의 소렌토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네, 소렌토 풀체인지 모델은 이번이 4세대 모델이고, 제가 예전에 1세대 초창기에 나왔던 2002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소렌토 1세대를 타고 있었고, 그때 오너로서 몇 년, 한 10만 킬로 가까이 타다가 차를 판매를 했는데, 이번에 4세대 신형 소렌토가 나왔다 그래서 더욱더 예전 오너로서 관심이 가기 때문에 빨리 시승기를 한번 타보고, 차량을 타보고 시승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때도 흰색을 탔는데 지금도 제가 시승차 받은 게 흰색이고요. 흰색 자체가 굉장히 예쁘고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인 이미지 자체가 예전 소렌토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승하면서 느낀 건데, 이쪽 데일라이트 라인 부분이 자세히 보니까 K7하고도 비슷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요. 보시면은 라이트 디테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LED 헤드램프가 적용돼가지고 양쪽에 두 개의 라이트가 하향등, 이제 헤드램프가 들어오고 안쪽에 이제 상향등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쌍라이트라 그러죠? 그래서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데일라이트가 이어지는, 이 인상 자체가 사진보다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더 포스 있고 멋진, 그럼 부담스럽거나 어색하지 않고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운데 쪽으로 보이는 그릴은 보시면은 스포티지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지만, 확실히 차량 자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체급에서도 훨씬 더 이 차가 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소렌토 풀체인지 사이드 뷰를 보시면은 사이드 뷰가 특히 더 마음에 들어요. 전면에도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고 멋있지만, 사이드에서 후면 뒤쪽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예쁘지 않나. 이쪽 보세요. C필러에서 트렁크 리드로 떨어지는 라인 자체가, 이게 쿠페형 느낌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제가 볼 때 쿠페형 느낌은 아닌데, 훨씬 더 완만히 떨어지면서 이 창문 자체는 지금 보시면은 3열 창문 자체는 떨어져서 쿠페형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차체 자체는 그렇게 막 요새 보이는 쿠페형 SUV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직각에서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훨씬 더 듬직하면서도 창문 쪽에서 이어지는 거는 떨어지기 때문에 날렵하면서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소렌토 풀체인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차량 크기는 이제 예전 구형 모델보다 한 10mm 정도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장이 4810mm 정도 되고요. 휠 베이스가 그 전보다 훨씬 넓어져 가지고 2열하고 3열까지도 공간에 이제 앉을 때 공간적인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휠 베이스가 커졌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도 훨씬 더 이득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소렌토 하면은 휠 자체도 좀 웅장하고 멋있는 걸로 예전부터 정평에 나 있었는데요. 지금 소렌토 풀체인지 모델에 껴있는 휠은 255, 45, 20 앞뒤에 똑같은 동일 사이즈가 껴있고요. 무려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그렇게 뭐 부족하거나 과하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딱 좋은 모습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차량 디자인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쪽 앞모습 보면은 라이트 디테일이 굉장히 예뻐요. 그죠? 이런 모습, 전면하고 이제 후면하고 거의 통일성을 많이 띠는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는데, 소렌토 풀체인지 모델은 전면하고 후면에서 느껴지는 디자인 자체가 좀 다르지만 굉장히 좀 조화롭게 예쁘게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소렌토 풀체인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엔진은 2.2 디젤 싱글 터보 엔진입니다. 한번 소음 들려드릴게요. 본닛을 열고서 확인을 한번 소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디젤 그런 특유의 달달거리는 소음은 있지만, 실내에서 탔을 때는 이 소음을 좀 잘 막아주는 것 같아요. 방음 흡자재도 굉장히 두껍고, 전체적으로 소음 대책을 조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틈새 같은 거랑 안쪽으로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을 많이 억제시킬 수 있도록 작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데 틈도 굉장히 다 잘 막아놨어요. 그죠? 꼼꼼히. 차량 유리도 이제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돼가지고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을 최대한 절제시키고 줄여 놓았다고 합니다.
네, 전면하고 다르게 후면 디자인 이제 테일램프가 텔룰라이트랑 좀 비슷해요. 전면에서 이어지는 그런 통일성을 주는 건 아니고 수직으로 떨어져 있는 테일램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디자인적으로 QM6에서 보던 디자인만 보여주는 밖으로 크롬 라인으로 처리를 한 머플러고요. 이쪽 옆에도 별 특징, 이게 이제 보통 에어벤트로 해가지고 공기를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것도 디자인적으로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쪽이 디자인이 되게 예쁘네요. C필러 라인이, 크롬 라인이 유리가 떨어지는 듯 하면서도 안쪽으로 또 튀어나오는 이런 모습. 샤크 안테나를 거꾸로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고, 아무래도 3열에서 좀 느끼는 개방감은, 유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개방감은 팰리세이드에 비하면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륜, 4WD 사륜구동 디젤 모델이고요. 보시면은 이쪽에 후방 카메라가 있고, 보통 이쪽에서 이제 트렁크를 열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소렌토 같은 경우는 이쪽이 아니라 이 소렌토 폰트 아래쪽에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쪽 누르면 전동으로, 네, 전동으로 열리고, 제가 봤을 때 여기 트렁크 겉에다 크롬 몰딩을 해놓으니까는 버튼 위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전해주고 있고요. 버튼 누르면은 당연히 전동으로 닫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량을 받은 시승차는 6인승이에요. 소렌토 풀체인지 디젤 2.2 모델 6인승이고, 보시면은 전동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트를 당겨주면 앞으로 가는 폴딩이 됩니다. 시트를 당겨가지고 당겨주면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다시 당기면은 시트가 펼쳐지고, 그리고 이런 것도 이렇게 벨크로 테이프 써가지고 너덜너덜 다니지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죠? 깔끔하게,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잘 해놓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 또 가지 보여드릴게, 이쪽에 버튼이 있어요. 세컨드로 써있는데 누르면은 2열 자석도 폴딩 시킬 수 있는, 그죠? 왼쪽하고 오른쪽도 이런 식으로. 그럼 풀플랫이 되고 다 2열 3열을 폴딩하면은 정말 뭐 차박이 문제가 아니고, 매트 하나만 깔아놓으면은 저 같은 성인 3명이 누워도 충분히 넓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2열을 펴고 3열까지 핀다고 해도 이 정도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거는 매트, 이렇게 3열 안 쓰실 때 매트로 사용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걷어서, 이런 것도 되게 실용적이네요. 안으로 들어갔다가 펼칠 때도 끈으로 잡아서 뺄 수 있는, 이런 거 되게 잘 해놨다. 그리고 이런 풀플랫 상태에서도 이제 짐을 굉장히 많이 실을 수 있지만, 2열 3열이 펼쳐졌을 때도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이 나온다는 거는 뭐 캐리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 커지고 좀 넓어졌다는 거를 몸으로 와닿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스마트 키가 이제 버튼 눌러가지고 잠그고 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닿으면은 키가 잠기고 안쪽으로 넣으면은 스마트 키가 이제 열리는,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윈도우는 이제 다 뒷좌석까지 원터치로 적용이 되는, 이런 거 요새 국산차에서 참 잘해주고, 예전에 이런 거 없었거든요. 운전석만 내든가 조수석만 되든가 이랬는데, 지금 전좌석이 원터치 윈도우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메모 시트는 2개가 적용되고, 도어 캐치 크롬 몰딩도 이 차가 크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고요. 이쪽도 마감을 되게 잘 해놨어요. 묵직하면서도 이 도어 캐치 아래 도어 트림 쪽으로 손잡이가, 이 차가 되게 막 좀 묵직하고 크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굉장히 이런 느낌도 좋고요. 왼쪽에는 차선 유지하고 TCS 있고요. 트렁크 열어주는 테일게이트 전동이고, 보시면은 이번에 송풍구 때문에 얘기가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실제 운전하면서 보니까는 위아래로 나눠있는 송풍구는 훨씬 더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도 보시면은 센터페시아 아래쪽으로도 송풍구가 이게 위아래로 무릎까지도 다리까지도 따뜻하고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낫지 않아. 처음에는 송풍구 디자인, 외관 디자인은 굉장히 예쁜데 실내에서 망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실내 이미지도 훨씬 더 고급스럽고 웅장하면서도 이 차량에 맞는 그런 컨셉이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앞뒤로 컵홀더 잘 잡아주고 있고요. 뒤로도 또 공간이 하나 더 있어서 스마트폰 수납하셔도 되고, 이런 공간도 좋고, 여기다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센터 콘솔도 엄청 큰 사이즈의 센터 콘솔 수납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 한번 사항을 알아볼게요. 사항을 적으셔가지고, 차량명이 이제 디젤 2.2 시그니처 4륜구동 DCT 6인승 기본형이고요.
제가 타고 있는 건 스노우 화이트 펄 색상이고,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게 스마트 커넥트랑 파노라마 선루프, 스타일, HUD, 크렐 사운드, 그리고 드라이버. 거의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 주행 중에 차선 잡아주고 차량을 유지시켜주는 옵션도 들어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있고, 여기 보시면 영상 여기 보이시죠? 조그맣게 영상이 잘 안 잡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인성은 실제로 운전할 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계기판도 지금 보시면은 모드별로 따라 드라이브 모드별로 이렇게 바뀌어요. 컴포트, 에코, 스포츠, 그리고 스마트까지 바뀌고,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이 쏘렌토 로고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게 잘 적용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보시면, 그죠?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없으면 좀 밋밋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로고가 있으면 촌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촌스럽지 않고 되게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인 그런 쏘렌토의 디자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폰트도 잘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로 돌릴 수 있고요. 터레인 모드는 버튼 눌러서 터레인 모드 가시면 스노우, 머드, 샌드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제 센터페시아에서 표시는 되는데, 터레인 모드는 표시만 되지 큰 변화가 없어요. 계기판에 변화는 없어요. 그죠? 이렇게 만약에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보이시죠? 스포츠 모드와 스마트, 노멀, 에코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변하는데, 터레인 모드에서는 그냥 폰트하고 글씨만 가운데서 변한다는 거, 그리고 이쪽에서는 센터페시아 모니터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이얼식의 기어 노브는 버튼식보다 확실히 더 직관적이고 편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GV80처럼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사용하기 편하고 좋은 그런 기아 다이얼 노브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는 각도가 굉장히 좋아요. 각도 좋고, 이쪽에 USB 꽂을 수 있고, 여기 추가로 더 USB 충전할 수 있는 게 2개나 들어있어요. 하나 있고 2개. 그리고 보니까 아울렛이 없네요. 15V 아울렛이 앞좌석 쪽에 없는 게 다른 데 붙어 있나? 이쪽 앞좌석에는 아울렛을 찾을 수 없다는 게, 그래서 USB 포트가 3개나 들어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이 버튼도 안쪽에 몰아 있거나 몰리는 게 아니라 되게 좀 센스 있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쪽 허벅지 무릎을 받쳐주면서도 이쪽에다 이제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그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 이거는 되게 잘 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각진 모습하고 좀 조화가 잘 이루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쪽 보시면 패들 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아래쪽은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 이건 기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진짜 블랙 하이그로시, 이쪽도 보시고 여기도 보시고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온통 다 이거를 원래 기아차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이쪽도 버튼은 매트하지만 아래쪽 요 안쪽으로는 또 보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오시면은 전자 파킹 브레이커와 오토홀드, 핸들 열선도 있고요. 이거는 내리막, 이제 경사 내리막에서 차가 좀 서행으로 갈 수 있게 되는, 차량을 내리막으로 천천히 가게 해준 옵션 제어 장치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고요. 여기 주차 파일럿도 있고, 이거는 이제 시동 시, 정차 시에 시동이 꺼졌다 켰다는 그런 스탑빙고도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보다 중요한 쏘렌토의 뒷좌석을 한번 보셔야겠죠. 뒷좌석도 굉장히 넓어요. 도어 포켓은 좀 이쪽 스피커에 비해서 가려가지고 좁지만, 여기도 그래도 큰 음료수 물병 하나 들어갈 수 있고, 이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1열 도어도 그렇고, 여기 잡아서 이렇게 당기고 열 때도 굉장히 좋고, 열선만 적용되고, 2열에는 통풍 시트는 없네요. 통풍 시트 옵션이 있는지 제가 가격표를 아직 못 봐가지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고, 컵홀더가 이쪽에 있습니다. 가운데 시트가 내려와서 이제 센터 콘솔에 거의 컵홀더가 들어있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이쪽으로 컵홀더가, 이쪽에 솔직히 더 편해요. 양쪽으로 쓰고 놓기도 편하고, 가운데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가운데 서로 쓰려다 보면은 팔도 부딪히고 하는데, 이쪽이 실용도 같은 건, 실용성 훨씬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수동으로 햇빛 가리개도 이렇게 적용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3열로 넘어갈 때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넘어가서, 제가 한번 타볼게요. 직접 3열 공간 이 정도. 3열은 뭐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시트 각도 리클라이닝 조차도 안 되고 그냥 일반 시트로 되어 있고요. 2열 좌석만 보시면 이게 기본에서 훨씬 많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 아래 레버를 통해서 당긴 다음에 하시면은 완전히 폴딩도 되고, 다시 이제 이거 맞다, 제가 볼 때 그냥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 버튼 눌러주시고
눌려야지 락이 해제가 되나봐요. 이렇게 누르면 이건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눌러주는데, 홀딩이 됐을 때 이 버튼을 눌러줘야 이게 올라간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잠겨가지고 안 올라가요. 그죠? 버튼 눌러주시고 올리고, 이 리클라인 각도도 굉장히 큽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앞으로도 거의 한 4단계 정도 적용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도? 한번 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솔직히 생각보다 넓진 않아요. 이게 제가 뭐 앉은 키도 크니까는 그렇다 치지만 천장이야 어떻게 되는데, 무릎 공간 자체가 슬라이딩을 하지 않으면 이 정도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한 요 정도 남긴 남아요. 완전 다죠, 그죠? 근데 이거를 제가 탔을 때, 성인 180이 탔을 때는 솔직히 아무리 뭐 이거를 좁게 타든 넓게 타든 2열을 사용하는 거는, 3열을 사용하는 건 2열이 넓게 됐다고 하더라도 무리인 것 같고, 애기들은 근데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열 좌석에서도 지금처럼 요 공간 나가는 공간도 꽤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릴 때도 편리하고요. 실제로 2열에도 한번 앉는 거를, 가운데가 뚫려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편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제가 아까 탔을 때 물공 없을 정도로 했을 때 2열 공간이 이 정도고, 만약에 이거를 더 편하게 하신다면은 충분히 여유로운 사이즈와 기대는 리클라이닝 각도도 편하게 누워서 가실 수 있을 만큼 리클라이닝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쪽 팔걸이까지 있어가지고 팔걸이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소리 들리시죠? 완전 밑에 각도를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뒷좌석에, 그리고 의외로 뒷좌석에 있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 번씩 멀리 있는 거리를 이동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는 뒷좌석 있고 없고 차이가 또 틀리거든요. 요 2열 좌석에서 낑겨 타고 많이 앉는 것보다 3열에 타면은 가까운 거리라도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최근에는 6인승, 7인승 SUV 차량들이 그래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전해받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팰리세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전기가 이쪽 양쪽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이런 거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워크인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고, 2열 좌석에서 따로 공조기를 조절할 수 있는 포존 에어컨은 적용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조기 에어벤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USB 충전기 또 있어요. 220V도 충전할 수 있고 12V짜리 여기 와 있네요. 앞좌석이 없더니 이쪽으로 준비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컵홀더하고 여기, 이 부분 진짜 마음에 드네요. 괜히 차가 더 묵직해 보이고 그런 이미지와 느낌이. 그럼 이제 주행하는 장면도 소렌토 주행 느낌 어떨지도 한번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신형 소렌토 이제 풀체인지 모델이 나왔고, 제가 외관석에 이어서 주행 느낌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하고 디젤 모델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2.2 디젤 싱글 터보 엔진이고요. 최대 출력 202마력, 202마력 최대 토크 45토크를 성능을 내는 소렌토 풀체인지 2.2 디젤 모델입니다. 이전 소렌토하고 비교를 하시면은 출력이나 이런 거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차체가 커지고, 이전 구형 소렌토보다 10cm 정도 커졌는데 휠 베이스가 훨씬 넓어져가지고 조금 더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실내에서 운전을 할 때는 이전 소렌토도 제가 탔었어요. 마지막 바뀌기 전에 시승을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운전석이나 뒷좌석까지 여유로운 느낌을 줬는데, 이번 신형 소렌토에서는 운전석, 뒷좌석, 그리고 3열 시트까지도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차량이어서 더욱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HD 주행을 해놨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 차를 올라서 소렌토 HD 주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 기술들이 워낙에 좋아지면서 센터로 맞춰가지고 차량을 유지해서 이제 주행을 하는 그런 기술 자체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지금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는 손을 넣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핸들을 잡지 않았을 때 주행을 하면은 앞 차간거리도 조절하는 것도 예전보다 이제 더 세련된 그런 그래픽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면서 훨씬 더 자세하고 좀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고요. 이 센서 자체도 제가 지금 2단계로 맞춰놓은 거거든요. 2단계인데도 앞차와의 차간거리 조절도 굉장히 잘하고, 차량 조향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처럼 곡선으로 꺾이는 코너길에서도
꽤 잘 잡아주고 있는데요. 한번 손을 놔보겠습니다. 완전히 급격히 꺾이는 코너가 아닌 이상에는 이 정도, 이것도 되게 거의 90도 가까이 꺾이고 있거든요. 근데 핸들을 잡으라고 하고는 있는데 제가 한번 끝까지 안 잡고 있습니다 지금. 70km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훌륭하네요. 핸들을 잡으라고 이제 경고가 나와요. 경고는 나오는데 이 90도가 넘는 코너를 돌아갈 때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냥 코너만 돌아나가는 게 아니라 차선의 중앙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거 진짜 칭찬해줘야 되겠는데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앞차 이제 차간거리까지 조절해가지고, 이런 센서 자체가 예전에는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는 게 좀 울컥거리는 느낌이 많이 받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브레이킹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차간거리를 조절해서 멈춰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이런 장점들이 계속 기술이 발전해 나가면서 국산차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뭐 욕먹던 그런 기술 자체가 아니에요. 쫓아가는 차간거리와 사행을 하면서 브레이킹하는 그런 센서까지도 굉장히 느낌이 좋을 정도로 주행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디젤이지만 실내 소음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거 되게 조용한데?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돼가지고 자체가 이제 확실히 조용해요. 풍절음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고, 보통 차체가 좀 크고 SUV 같은 경우는 풍절음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소렌토 같은 경우는 100km 이상으로 고속주행 했을 때도 그렇게 풍절음이 크게 들리는 것 같지도 않고, 차음 접합 유리가 적용을 해서인지 실내에 유입되는 소음도 굉장히 좋고, 엔진 자체와 방음을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방송 영상을 찍으면서 음성을 녹음하는데도 주변에 좀 시끄럽고 이런 소음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제가 녹음할 때. 근데 소렌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진짜로. 차가 묵직한 느낌은 들어요. 확실히 차에 이제 무게가 있다 보니까는 묵직한 느낌은 들고, 묵직하지만 그래도 뭐 코너 돌 때는 전혀 부족하지 않게 성능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한번 브레이크도 그렇게 밀리는 듯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코너 돌 때 롤링도 생각보다 적은 편이고요. 시내에서 저속으로 달릴 때도 그렇게 소음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도로 주변 좁은 도로에서도 차선도 굉장히 잘 잡고,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넣어줘요. 이런 것도 되게 좋고. 팰리세이드 긴장 좀 해야 되겠는데요? 바로 앞에 팰리세이드 있잖아요, 그죠? 약 200m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실제로 도로에서 달리는 그런 승차감도 굉장히 좋아요. SUV라서 높은 시선에서 느껴지는 그런 운전 포지션도 괜찮지만, 승차감 자체도 지금 노면이 안 좋은 울퉁불퉁한 길을 가면서도 승차감도 꽤 괜찮은 거를 전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뒷좌석에서 아직 타보지는 않아가지고 뒷좌석 공간이 넓기는 굉장히 넓어요. 물론 3열까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제가 성인 크기로는, 성인 몸 사이즈로는 3열까지는 좀 불가능하지만 2열의 그런 시트 각도나 리클라이닝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슬라이딩까지도 굉장히 편하게 조절해서 3열의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이시라면은 충분히 사용 가능한 6인승 패밀리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소음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절제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넓은 시야, 그리고 A필러 자체도 지금 보시면은 플래그 타입 형태의 이제 사이드밀러가 적용이 되어서 훨씬 더 넓고 좋은 시야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실제로 운전했을 때 이 넓은 시야각도 있지만 뒷좌석에 탔을 때도 파노라마 선루프가 굉장히 커요. 일반 파노라마 선루프 사이즈보다도 대충 봐도 훨씬 큰 느낌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실내에서 좀 더 넓어 보이고 공간감을 더 극대화시켜서 탈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질감도 굉장히 좋고요. 이제 와이드 스크린도 엄청, 계기판 시인성이나 정보 다양성도 물론 좋고, 여기 중앙에 있는 센터페시아의 디스플레이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많은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상단 하단으로 나눠 있어서, 이제 아래쪽에 공조기 자체는 터치 스크린은 아니지만, 여기 밑에는 여긴 터치네요. 이쪽 아래는 터치 스크린으로 적용이 되고,
근데 이쪽에 오토하고 오프 끄는 거랑 이제 온도 조절은 물리적인 버튼으로 적용되는데 터치 스크린조차도 약간 그런 버튼의 질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소리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행할 때 차선 보조 이거를 굉장히 이거 정말 계속 타면서 편하게 이런 게 차선 보조하고 HDA 시스템이 있으면은 진짜 장거리 운전할 때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작동이 되고 있으니까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차 막히는 도로에서도 운전할 때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 차선 유지를 잘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물론 지금 제가 뭐 같이 보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잡지 않아도 이 차선 밖에를 잘 나가질 않아요. 차선 쪽으로 치우쳐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선 중간을 되게 잘 잡는다는 게 많이 좋은 장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를 한번 놓고 달려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모드에서 뭐 따로 사운드 제너레이터 이런 건 없습니다.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스포츠 모드에서도 달릴 때 차의 출력에 비해서는 조금 안 나간다는 느낌은 나요. 묵직하게 차가 팍 튀어나간다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변속 타이밍을 늦춰주면서 이 정도면 오토바이 배기음이 갑자기 차에서 소리 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스포츠 모드에서도 차가 좀 묵직하게 빨리 튀어나간다는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변속 타이밍을 좀 늦춰주면서 노멀 모드보다는 조금 더 다이나믹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디젤의 그런 괜찮은데 진짜. 물론 엑셀하고 RPM 바늘이 반응하는 대로 차가 나가진 않아요.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스포츠 모드에서도 노멀 모드보다는 조금 스포티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정도? 살짝.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가족이 편하고 넓게 타면서 컴포트 모드에서도 뭐 조용하고 승차감이 편안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전해주는 게 소렌토 풀체인지 모델의 특징이자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내 계기판이나 구성 요소 같은 것도 처음에는 좀 너무 실내에 대해서 유출된 사진을 봤을 때는 별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타보니까는 약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제 기준에는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소렌토 외관 이미지와 실내 디자인까지도 이 정도라면 나는 구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텔로라이드가 인기가 되게 들어오면 많을 것 같다고 많은 분들 얘기하셨는데 그건 뭐 아직 안 들어오니까 논외로 하고 소렌토 자체가 굉장히 잘 연비도 지금 제가 달렸는데 한 50km 정도 탔을 때도 11km? 11.2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거를 공회전을 좀 시간을 많이 했는 것 치고는 이 정도 연비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송풍구도 2단으로 나눠 있어서 좀 이상하고 괴기스럽다는 의견도 살짝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쓸모가 많은 것 같아요. 송풍구 방향도 넓고 크고 아래쪽까지 커버를 하다 보니까는 이거 여름에 에어컨 틀 때 반바지 입고 했을 때도 직접적으로 이제 위아래로 다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송풍구 에어벤트가 훨씬 더 도움되고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승을 하다 보니까 칭찬 위주로 많이 하게 됐는데 그렇게 나쁜 차량은 아니고 칭찬을 받아도 괜찮을 정도로 좋은 차량이고 지금 이 옵션도 후측방 경보 옵션도 해주고 계기판에서 축후방 화면까지도 안내를 해주는 이런 옵션까지 모든 게 다 적용이 돼서 아주 작정하고 되게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가격 자체도 그렇고 이거보다 윗등급인 현대자동차의 뭐 GV80까지 가기에는 차량 가격이 한 2배 차이 나니까 너무 무리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팰리세이드가 인기가 많지만 팰리세이드 대기기간이 6개월이 가깝게 되는 차량, 인기 차량이어서 팰리세이드 대체할 차량으로도 충분히 이 소렌토 풀체인지 모델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더블로블TV 소렌토 풀체인지 모델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로블TV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블로블TV 영상이
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은 제 채널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소렌토를 지금 오늘 받아서 뭐 길게는 아니지만 짧게 빨리 타보고서 영상을 찍으려고 올려드리려고 찍은 거고요. 제가 앞으로도 며칠 동안 더 소렌토 풀신지 모델을 시승할 예정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궁금한 점이나 어디를 더 집중적으로 보여달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그에 대해서 더 촬영을 추가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 댓글에 대한 답글을 최대한 빨리 달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블로블TV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